안녕하세요. 네, 저 단체 급식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살펴보고 키워드 살펴보고 문제 쫙 한번 풀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 단체 급식 참고자료 6번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엔 저희가 식단, 그러니까 주로 메뉴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될 점에는 실제로 식사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됐었고, 그 다음에 식사를 만드는 급식 경영 측면에서 고려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측면,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했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체 급식에서 식재료 비율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뭐 50% 쓴다, 60% 쓴다 그러면 이거 계산할 줄도 아셔야 되고, 메뉴 작성 순서, 그 다음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메뉴 공학인데, 메뉴 공학에 있어서는 4가지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호도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에 따라서. 그리고 순환 메뉴의 장단점 했었는데, 순환 메뉴는 메뉴가 어쨌든 반복이 되다 보니까는 그래도 고정 메뉴보다는 조금 힘들지만 변동 메뉴보다는 그래도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었었고요. 단점은 주기가 너무 짧아지면 단조로워질 수도 있다는 거를 단점으로 들었습니다. 선택식 메뉴 했었고요. 선택식 메뉴 하면서 일부만 선택해서 먹는 부분 선택식 메뉴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매 살짝 맛만 봤는데, 단체 급식에서 구매 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단체 급식에서 구매 절차, 그 다음에 구매 서식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쭉 나올 거거든요.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하고요. 물품 구매 명세서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계약의 종류는 우리가 경쟁 계약하고 수의 계약이 있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더라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1번 일부 영양소는 섭취 상한치도 있고요. 이번에 연령별, 성별 구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한국영양학회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책정을 하고 마침 2025년 말에 다시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이번에는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혹시라도 이거 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잊어먹으신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 나타낸 건 다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것은이라는 말을 그대로 제가 옮겨 적긴 했는데 요즘은 아닌 것은 안 물어보고 항상 옳은 것은이라고 문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식단 작성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하는데, 1번 영양적인 요구, 급식 대상자의 영양 필요량, 2번에 조리 종사자의 숙련도, 3번에 시설 설비 조건, 4번 음식의 관능적인 특성, 5번에 최근 유행하는 음식의 종류. 근데 여기서 최선답을 고르라고 그러면 그래도 아닌 거는 5번이거든요. 근데 요거 그때 틀린 분들이 많았던 게, 왜냐 유행하는 음식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요즘 급식에서도 마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근데 요게 그 중에서도 아닌 거다라는 거죠. 5번. 3번에는 부식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영양소는 3번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단체 급식소에서 급식 고객의 영양 개선을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 중에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참고하여 균형된 식단을 작성한다. 2번 세계 변화 및 맛의 변화를 고려한다. 3번 기호식품을 위주로 하여 급식하면은 우리가 영양적인 불균형이 올 수가 있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면. 3번 아닙니다. 5번에 동물성 단백질은 총 단백질량의 얼마 이상을 섭취해야 된다? 3분의 1이었고요. 3번. 6번에는 식단 작성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순서를 제가 8개 나름대로 적긴 했는데 그 순서 중에서 어쨌거나 중간에는 바뀔 수 있어도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과연 이 집단이 몇 칼로리를 먹고 단백질을 몇 그램 먹느냐라는 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급여 영양량의 결정입니다. 4번. 7번에는 메뉴 중에서 일부 품목만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부분 선택식 메뉴라고 했었죠. 1번. 그리고 8번에는 메뉴를 품목의 변화에 따라 분류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품목의 변화라는 거는 메뉴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거든요. 어제 설렁탕 나왔고 오늘도 설렁탕 나오고 내일도 설렁탕 나오고 1년 있다가도 설렁탕이 나올 거면 그건 고정 메뉴예요. 하지만 어제는 돈가스 세트 나오고 오늘은 김치찌개 세트 나오고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면 그거는 변동 메뉴인 거죠.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는 급식소에서 구매관리의 의의로서 가장 옳은 것은 이라는데, 구매는 급식소 구매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뭐 산다고 구매를 해보세요. 내가 옷을 산다?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뭐 떡볶이를 산다? 할 때도 그러면은 싼 값에 좋은 거 구매하는 게 구매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양질의 식품을 싸게 구매하는 거. 정답 4번이죠. 양질의 식품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10번에 식품 구입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일단 구입 가능성도 봐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편의성도 봐야 되고 관능적인 성질도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국내산 여부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틀린 분들이 많았는데 국내산도 봐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식품 구입을 결정하기 위한 요소잖아요. 이거는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거지 실제로 국내산 여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뉴 짤 때 하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구매하러 가가지고 국내산을 살까 말까 결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10번의 정답 5번입니다. 11번에는 계절식품의 이용 창고의 저장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구매 시 고려 요소는 이라고 했는데 계절식품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창고가 얼마나 비어있는지 이걸 보려면 우리가 구매 시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1번 언제 살 것인가. 여러분들 영양사님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상외로 이 가격에 있어 이렇게 배리어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게 뭐냐면 국내산 김치